딸의 결혼 상견례 자리.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25년 전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떠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바로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였다는 것. 과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별빛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가을의 문턱에 선 10월의 어느 아침, 영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오늘은 소희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25해를 혼자 살아오며 딸 하나 키워낸 그녀에게 이날은 인생의 또 다른 졸업식 같은 의미였다. 엄마,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형빈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래. 어제 저녁 소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영숙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단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떨림만은 아니었다. 딸의 결혼이라는 사실이 그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다. 영숙은 결국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진한 브라운 계열의 롱스커트를 골랐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50을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고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늘 학부모들을 대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품이 있는 모습을 유지해왔다. 엄마,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이야. 소희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문을 열었다. 청담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 길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이었다. 언제나 가을이 오면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리곤 했다. 25해 전 그때도 가을이었다. 이혼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숙이 남편 유성호에게 했던 말. 그의 불륜을 알게 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었다. 임신한 그 여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인지 묻는 영숙에게 유성호는 머뭇거렸다. 그 머뭇거림이 답이었다. 소희는 내가 키우겠어요. 당신은 새 가정을 꾸리세요. 담담하게 말하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3살배기 소희를 재우고 홀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다. 이혼 후 유성호는 그 여자와 결혼했고 곧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영숙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생이 5명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가르쳤고 아이들의 실력이 늘자 입소문이 났다. 10년이 지나자 학원은 제법 규모 있는 곳으로 성장했다. 강사도 3명 채용했고 학생은 80명이 넘었다. 소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중학생이 된 소희가 어느 날 말했다.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너는 엄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렴. 엄마, 도착했어. 소희의 목소리에 영숙은 회상에서 깨어났다.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한정식집 앞이었다. 계절의 맛이라는 간판이 고즈넉했다.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소희가 웃으며 물었다. 조금. 근데 괜찮아. 엄마가 누군데? 영숙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룸들이 복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이 안내한 방은 넓고 아늑했다. 창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테이블에는 은은한 조명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 우리 형빈 씨 벌써 와 있네. 소희가 반갑게 말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 일어서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형빈 씨. 반가워요. 우리 소희가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영숙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형빈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다. 첫인상이 좋았다. 부모님은? 5분쯤 후에 도착하신대요. 살짝 길이 막히신다고 방금 전화 오셨어요. 3사람은 자리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형빈은 예의 바르고 지적인 청년이었다. S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소희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학부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는 미국에서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학벌을 자랑하듯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소희 씨 정말 회사에서 능력자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형빈이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소희도 수줍게 웃으며 형빈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저희 부모님 오셨나 봐요. 형빈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일어섰다. 영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꼬리에 은은한 미소를 띄웠다. 문이 열리며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먼저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였다. 안녕하세요. 형빈이 어머니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숙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형빈의 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네, 반갑습니다. 소희 양 어머님. 그동안 소식 많이 들었어요. 두 여성이 가볍게 악수를 나누는 순간 뒤에서 한 남성이 들어섰다. 영숙은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중후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성.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은발이 조금 섞여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답게 깊이 있는 인상이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유성우. 25해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 사람. 소희가 3살 때 떠나간 그 남자. 영숙의 첫사랑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안녕하십니까? 형빈이 아버지입니다. 유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영숙을 보는 순간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영숙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성호도 힘겹게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이 소희 어머니세요. 형빈이 밝게 소개했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어머,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형빈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분위기를 파악하며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영숙과 유성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25해의 세월이 그 시선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저희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목소리였다. 그러시죠. 유성호가 답했다. 형빈 씨, 소희야. 우리 먼저 메뉴 좀 볼게요. 두 분은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오세요. 형빈의 어머니가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는 예리한 사람이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영숙과 유성우는 복도로 나왔다.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대기 공간이 있었고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다. 형빈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유성호가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았어요. 아까 소개받았잖아요.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소희가 우리 딸이고요. 유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25해 만에 마주한 전처의 얼굴.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럴 수가. 형빈이가 회사에서 만난 여자분 이름이 소희라고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죠.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미안하다는 말은 25해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희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더군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 딸이니까요. 당연히 잘 키웠죠. 영숙은 자부심 있게 말했다. 형빈이도 좋은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자랐어요. 소희 씨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알아요. 딸한테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유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긴요. 두 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25해 전에 끝났어요.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는 남남이에요. 영숙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두 아이가 결혼하면 사돈이 되겠죠. 그게 뭐 어때서요? 세상에 사돈끼리 전혀 모르는 사이로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돌아갔을 때 세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특히 소희와 형빈은 불안한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잠깐 해결할 일이 있어서요. 영숙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유성호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괜찮으세요? 두 분이 아는 사이신 것 같던데. 형빈의 어머니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깜짝 놀랐네요. 영숙이 평온하게 답했다. 엄마. 소희가 불안하게 영숙을 쳐다봤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자, 이제 메뉴를 볼까요? 오늘 분위기 좋은 날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민정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녀도 상황을 눈치챘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한 듯 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차례로 나오는 요리들은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형빈과 소희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형빈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들어갈 때 정말 기뻤죠. 민정이 아들 자랑을 했다. 소희도 공부는 잘했어요.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다 보니 음악적 재능도 있더라고요. 영숙도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다. 아, 피아노 학원을 하세요? 어디서요? 강남에서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대단하시네요. 혼자 사업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민정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도 영숙이 혼자 딸을 키웠다는 것을 짐작한 듯 했다. 할만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웠거든요.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유성호는 내내 말이 없었다. 가끔 소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후회.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형빈아, 내가 소희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라. 유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어머님, 소희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형빈이 진지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형빈 씨. 우리 소희도 형빈 씨 많이 좋아해요.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진심으로 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녹차 무스 케이크와 계절 과일이었다.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민정이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시죠. 이야기 나눌 게 있으시겠네요. 영숙이 담담하게 답했다. 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영숙이 먼저 작별을 고했다. 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민정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유성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영숙과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형빈아, 소희 잘 부탁해. 유성호가 아들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 영숙과 소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엄마. 차에 타고 나서야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형빈이 아버지가. 아빠야?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다. 응.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소희는 눈물을 터뜨렸다. 영숙은 차를 세우고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소희야. 괜찮아. 엄마, 나 어떡해. 형빈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형빈이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니. 소희야, 들어봐.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맞아. 하지만 25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야.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지만 엄마. 그리고 형빈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부모가 누군지는 형빈 씨가 선택한 게 아니야.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근데 엄마는 괜찮아?
그 사람 보는 게 괜찮진 않지.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내가 형빈 씨를 사랑한다면 엄마는 지지할 거야. 엄마. 소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영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소희와 형빈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소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느 주말 저녁 형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응.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매번 너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떠올라. 형빈의 고백이었다. 나도 똑같아.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그것도 엄마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라는 게. 소희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다 알아.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나는 알아.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강의 물결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소희야. 응. 우리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을까? 형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해왔다.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파하신다면 그게 맞는 걸까? 소희가 형빈의 말을 이어받았다. 응.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 생각하시는 거 알아.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거. 우리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나는 알아. 밤마다 혼자 우시는 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담긴 슬픔이 너무나 선명했다. 형빈아. 응. 우리 조금 떨어져 있을까?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떨어져 있다는 게 시간을 갖자는 거야.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 6개월? 1년? 형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미안해, 형빈아.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6개월이 흘렀다. 소희는 회사 일에 몰두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승진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형빈도 마찬가지였다. 해외 지사로 발령을 자원했고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희를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같은 한강공원 같은 벤치였다. 잘 지냈어? 형빈이 먼저 물었다. 응, 너는? 나도. 둘 다 거짓말이었다. 서로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소희야,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형빈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 오빠를 잊을 수가 없어. 소희도 고백했다. 그럼. 하지만 오빠. 소희가 형빈의 말을 막았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들은 명절마다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엄마, 오빠, 아버지는 평생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아파해야 하는데. 나도 생각 많이 했어. 6개월 동안. 그런데 답은 하나야. 뭔데?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형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들의 상처는 지울 수 없어. 특히 너희 어머니의 상처는.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면서까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옳은 건지. 그래. 우리 둘 다 효자, 효녀니까. 형빈이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형빈아.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다. 행복해, 소희야. 오빠도.
꼭 좋은 사람 만나. 너도. 그들은 일어섰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에필로그. 1년 후. 영숙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소희는 여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다. 가끔 주말이면 모녀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나 괜찮아. 진짜야. 소희가 말했다. 엄마도 알아.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거. 형빈 오빠.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대. 그래. 그 친구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한 거. 후회? 전혀. 너는 내가 내린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다. 가끔 소희는 형빈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서로를 위한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 어느 날 소희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소개받았다. 타 부서에서 온 선배였다.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소희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워갔다. 형빈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이었다. 소희만큼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도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영숙은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유성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소희와 형빈은 행복하게 결혼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도 소희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아픔까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여성으로 자라준 딸이 자랑스러웠다. 가을이 다시 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영숙과 소희는 학원 앞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나 행복해. 소희가 문득 말했다. 엄마도 알아. 형빈 오빠와 헤어진 게. 처음에는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 그래.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거란다. 응. 엄마가 아빠를 놓아준 것처럼. 그래. 그리고 너도 형빈 씨를 놓아준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모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의 순환처럼 그들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은 있다. 서로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성장과 성숙함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희와 형빈의 선택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